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영숙입니다. 제 인생의 끝자락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저와 두 아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오늘은 저희 가족이 겪었던 200억짜리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그가 남긴 작은 부품 회사를 꾸려왔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늘 위태로웠지만 저는 그곳에 남편과의 추억이 묻어 있어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기업의 M&A 팀에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던 특허 기술이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하다면서 회사 전체를 인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금액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회사의 모든 것을 통째로 인수하는 대가로 무려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안했습니다. 제 평생의 노고가 이런 거대한 가치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준이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했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연락을 소홀히 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아이 같았죠. 둘째 하준이는 좋아하는 예술 활동을 했지만 늘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형과 비교당하는 것에 상처가 깊었던지 저와도 쉽게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닫은 두 아들. 저는 이 거대한 돈이 그들의 단절된 관계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두 아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매각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200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서준이와 하준이의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습니다. 놀라움, 환희,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제 희망은 곧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은 순식간에 평온했던 저희 집을 전쟁터로 만들었죠. 서준이는 곧바로 재산 관리 계획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전문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몇 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어요. 제가 전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준이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돈을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용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차가운 계산에 마음이 시렸습니다. 그런 형에게 하준이가 억눌렀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형은 돈밖에 몰라. 이 돈은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써야 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림이나 그리는 놈이 뭘 안다고? 이건 자산이야, 자산.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두 아들은 제 앞에서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서준이는 하준이의 예술을 무시했고 하준이는 서준이의 성공을 돈의 노예라고 비난했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은 그들의 오랜 열등감과 불신을 끄집어내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싸움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 돈이 과연 우리 가족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형제의 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 재무 컨설턴트를 고용했는데 그것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컨설턴트는 서준이와 저를 따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준 씨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어머니의 재산을 하준 씨와 똑같이 나누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죠. 제가 아는 특별한 투자 상품이 있는데 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죠. 서준이는 이성을 잃고 그의 위험한 제안에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야심을 인정받고 싶었던 서준이는 컨설턴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는 하준이도 따로 만났습니다. 하준 씨, 예술재단 꿈을 이루고 싶으시죠? 어머니와 형 몰래 제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일단 원하시는 대로 시작해 보세요. 나중에 유산을 받아서 갚으면 되죠. 하준이는 평생 꿈꿔왔던 기회 앞에 눈이 멀었습니다. 형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의 욕망은 결국 위험한 사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에게 지지 않기 위해 어머니와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은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에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서로를 이기려고 사기꾼의 말에 넘어갔다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아들은 거짓말이 들통나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제 몰래 사채 썼어요. 형은 어머니 돈으로 자기 사업에 투자하려고 했잖아.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절규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이 돈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그때 서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준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처럼 되고 싶어서 저도 어머니 돈을 쓰고 싶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우리를 갈라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서로를 향한 불신과 상처가 돈을 통해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집에는 끔찍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은 우리 가족의 골문 상처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망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돈이 드러낸 아들들의 나약함과 상처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라는 것을요. 저는 남은 유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빚을 갚아주고 재기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 돈을 탐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돈이 가르쳐준 교훈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그들도 당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하준이는 형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억이라는 큰 돈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돈을 통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과 사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